자, 이제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요. 나의 월 순수익은 과연 얼마일까? 그냥 월급을 받고 계신 분들, 이제 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은 급여가 이제 월 순수익일 거고, 네.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센터에서 매달 남는 비용 있을 겁니다. 보통 뭐 총 매출에서 나머지 비용들을 제하고 나면은 그걸 순수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자, 이제 지금부터 적으시면 돼요. 네. 지금부터 적어주시고, 자, 나는 지금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있을까? 자, 계산 방식은 본인이 알고 있는 대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매출과 비용을 뺀 내가 한 달에 얼마 정도를 지금 벌고 있다. 그래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현재 알고 있는 방법, 내가 계산해서 난 이 정도 한 달에 벌지라고 생각하는 가격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네. 나머지 그냥 뭐 급여를 받거나 아니면 인센티브를 받아서 급여가 일정치 않은 분들은 대략적인 월 평균 수입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는, 본인들이 벌고 있는 월 순수익일 건데, 제가 이 순수익 계산하는 방법을 이따가 표를 같이 공유해드리고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그 최종 목표는 이 순수익이라는 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어떤 항목들이 비용에 포함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나의 희망, 기대, 수입. 나는 지금 이걸 통해서 사실 얼마를 벌고 싶다. 지금 뭐 벌고 계신 거에 만족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적어놓은 금액과 같은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희망하는 금액이 있었어. 현실적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희망하는 수익을 벌기 위해서 회원권의 원가를 어떻게 설정할 건지, 또는 내가 지금 벌고 있는 게 이 회원권의 원가를 통해서 벌 수 있는 금액인지 전부 다 계산해 볼 겁니다. 네, 다 적어 주셨으면은 이제 피트니스 회원권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그 피트니스의 회원권이라는 거는 일반 우리가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하고 조금 특성이 다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거 뭐 이름이 직접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온 음료수, 포카리 스웨트를 지금 마시고 있는데, 이 제품은 제가 이 제품을 구입을 하게 되면은, 이 제품을 구입하고 까서 먹으면은 이 비용을 지불한 겁니다. 그냥, 그죠? 상품의 지불. 그러니까 이 판매한 사람이 제가 지불한 돈을 가져가게 돼요. 제가 만약에 이거 한 입을 먹고, 이거 너무 맛이 없는데 못 먹겠어요. 이거 다 나머지 금액만큼 다 환불해 주세요. 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특이하게도 저희 피트니스 센터에서 팔고 있는 회원권이라는 이 상품은 하다가 마음에 안 들거나 또는 계약을 잘 이행하지 못하면은 환불이라는 걸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특성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첫 번째로 봐야 되는 특성을 보시면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는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서비스로 상환해야 되는 부채 상품이라는 거예요. 부채 상품이라는 건 말 그대로 빚 같은 거거든요. 밑에 이제 부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또 해놨는데, 선생님들이 진짜 느끼는 그 계약서에 의한 빚들은 채무라고 보통 하고요. 부채라는 거는 채무도 포함이 되지만은 꼭 갚진 않아도 되지만은 마치 빚처럼 인식돼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걸 또 부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트니스 회원권의 가장 큰 첫 번째 특징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서비스로, 그러니까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걸 갚아야 되는, 돈으로 갚는 게 아니고 서비스로 갚아야 되는 부채 상품이다. 요걸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부채 상품, 그러니까 채무긴 채무일 것 같아요. 저희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언제까지 어떤 서비스를 받겠다고 약속을 하기 때문에 저는 채무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채무라는 거는 사실 이제 이자가 발생하는 걸 얘기하는데,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채무들도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그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채무다. 쉽게 말하면은 그 회원님이 저와 저희 센터에 대한 신뢰를 담보로 비용을 미리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비용을 받은 만큼 회원님한테 뭔가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돈을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부채라고 제가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은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거나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또는 우리가 이행하기로 한 계약 조건 이걸 이행 못했을 때 회원이 불만족하면은 언제든지 다시 돈을 돌려줘야 되는지 갚아야 되는 거죠. 다시 회원한테 빌렸던 돈을. 이런 상품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특성들 때문에 네 번째 보시면은 자금의 순환 주기가 길어가지고 현금 흐름의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이게 아마도 그 코로나 이전에 이런 얘기를 제가 했다면은 잘 와닿지 않았을 텐데 다들 코로나로 인해서 센터가 잠시 멈추면서 어려움들을 겪어서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금의 순환 주기가 길다는 얘기는요. 자금이 도는 주기가 길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한 달짜리 회원권에 상품을 팔았다면은 그 돈이 제 돈, 그러니까 회사에 자금이 되려면 얼마를 기다려야 되냐면은 한 달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서비스가 이행돼서 가격 가져가도 좋습니다라고 하면 그때 제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3개월짜리다, 1년짜리다 그러면은 내가 그 1년권의 회원권의 돈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년이라는 시간이 실제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만약에 1년 회원권을 끊으신 분들이 환불해 주세요. 한 달 다니고 저 못 다니겠어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들을 전부 다 환불해 줘야 돼요. 그래서 현금 흐름, 그죠? 이런 현금 흐름에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회원권들이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여기 자료에는 제가 안 넣었지만은 그냥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해 보시면요. 헬스장 또는 뭐 피트니스 시설 3년 내 폐업률 한번 쳐보십시오. 이거 한번 쳐보면요. 몇 퍼센트인지 혹시 아시나요? 무려 70%입니다. 70%. 69점 몇 프로 이렇게 나올 텐데 10개의 피트니스 센터가 생기면은요. 7개는 3년 안에 망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은 2019년도의 자료를 보면요. 창업을 1,100개, 1,200개, 1,100 몇십 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피트니스 시설, 이제 등록된 시설업으로. 그리고 폐업은 700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망하기도 많이 망하지만 생기는 게 훨씬 많다. 그래서 현재 이제 그 등록되어 있는 체육시설업 현황을 보면요. 이제 10,000개가 넘었어요. 이 10,000개는 스튜디오 같은 뭐 요가나 필라테스는 포함되지 않은 개수입니다. 그냥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 등록 중에 체육시설업이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는 시설업 개수가 이제 10,000개가 벌써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분명히 이 부채를 많이 떠안을 수 있고 현금 흐름도 좋지 않은 이런 상품을 파는 사업인데 없어지는 것도 많이 없어지지만 생기는 건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만큼 분명한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이 회원권의 특성, 그러니까 우리가 판매해야 되는 상품의 특성들을 잘 이해하시고 그 메리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은 분명히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가장 큰 메리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아마 대출 많이 받아봤을 텐데 대출 받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은행에서. 이자도 높고 특히 담보가 없는, 그죠? 맡길 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저 좀 믿고 저 하는 거 보고 저 회사를 보고 신용으로 대출 좀 해주세요 그러면요, 대출 진짜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이 회원권의 특성은 뭐냐면은 제가 상품을 잘 만들어 놓고 센터를 잘 꾸며 놓고
회원님들을 잘 설득하잖아요. 그러면 제 신용을 담보로 엄청난 돈을, 그죠? 투자를 해주시는 거예요, 회원님들이 미리. 이거를 레버리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용을 담보로 레버리지를 높일 수 있는 상품이다. 이게 아마도 피트니스 시설이 폐업도 많이 하지만 훨씬 더 많이 생기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트니스 회원권의 특성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이거는 우리가 서비스로 꼭 갚아야 되는, 그죠? 몸으로 갚아야 되는 부채 상품이죠. 빚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빚은 빚이지만 이거에 대한 이자는 내지 않는다. 네. 그리고 이 빚은, 은행 빚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년 동안 별 문제가 없으면 계약 기간이 있죠. 1년 동안 이자를 내고 뭐 원금을 어떻게 회수하겠습니다라는 계약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사이에 제가 원금을 회수하지만 뭐 회수를 못하지만 않는다면은 저한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그 계약상을 유지시켜 줍니다. 근데 이 회원권의 부채는 회원님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돈 뺏어갈 수 있어요, 다시. 네, 그런 위험성이 존재하는 상품이라는 거, 이것도 잘 기억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자금의 순환 주기가 길고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이런 단점이 있다. 대신에 아주 큰 매력적인 장점, 신용을 담보로 엄청난 레버리지를 써서 큰 돈을 한 번에 끌어올 수 있는 이런 상품이다. 이 특성들을 좀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선생님들 얼굴이 잘 안 보여서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최대한 천천히 설명하면서 또 끝나고 나서 질문도 받아보고 또 실제로 한번 다 계산해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가서요. 그럼 과연 레버리지가 뭐고, 레버리지라는 거, 그죠? 뭔가 이거 잘 쓰면 좋을 것 같은데